안녕하세요. 투자 공인중개사 위드진입니다. 부동산과 수학 공부방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투자 공인중개사고요. 일단 요즘 2023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인데 지난주에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고 요즘은 이 직업에 대해서 이제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는 사실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투잡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근데 요즘은 이 직업에 대해서 다시 좀 회의감도 조금 들고, 되게 굉장히 즐겁게 일을 했던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요즘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직업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직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동산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버티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왜냐면 요즘 이제 과태료 문제도 전세 사기 사건도 그렇지만, 이제 과태료 문제도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해가지고, 일단은 네이버 광고에 오타나 실수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기본 과태료 500만 원씩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렇게 있는 상황이라 생각보다 타격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어떻게 다른 공인중개사님들은 어찌 지내고 계시는지, 우선은 제 주변도 그냥 어찌 하고 계시고, 아예 광고를 안 올리시는 사장님들도 꽤 있으세요. 네, 진짜 정말 그 옛날 그냥 복덕방 시절인 것처럼 그냥 오면 가면 그냥 워킹 손님을 매물 안내를 그냥 해주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진짜 광고 올리기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물론 꼼꼼하게 다 챙겨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지만 그런 실수와 오타와 실수와 이런저런 거를 다 따져서 봤을 때 일단 500만 원이라는 과태료 금액 자체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네, 과태료 그래도 기본 몇십만 원에서 이제 정말 심각한 경우에 이제 100만 원 단위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만 하면 무슨 다 500만 원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조용하고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참 쉽지 않은, 뭐랄까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 그 심각성 때문에 이제 계속 공인중개사법이 공인중개사한테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업무에 임해라라는 차원에서 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인 원인은 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 안전한 전세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스템의 문제는 개선할 생각은 없고, 일단 계속 그 계약서를 진행을 하는 게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조금 더 조심을 해서 이제 이런 사회적인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방향인데, 일단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갭 투자 자체를 없애야 돼요. 예. 이제 갭이 아파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갭이 있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갭이라는 게 진짜 없단 말이에요. 전세랑 매매가가 있어봤자 진짜 1, 2천? 예, 역전세도 있고 매매가가 훨씬 전세가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서 그런 갭 투자 자체를 금지시키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아니면 전세 제도를 없애던지. 정말 참.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쪽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둘째 치고 일단은 지금 이제 정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사에게도 그렇게 이제 과도한 과태료로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물론 허위 매물 올리면 당연히 안 되고, 이제 매물이 계약이 됐음에도 그걸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히 맞지만, 의도치 않게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의도치 않게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를 하시는 분들, 왜냐면은 초보 분들도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원한테도 광고를 올리게, 왜냐면 광고를 계속 올리는 연습을 해야 그것도 적응이 되니까, 정말 베테랑이지 않으신 분들은 근데
광고 올리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또 연세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정말 광고를 아예 안 올리시고 지금 메모장에만 매물 적어놓고 그러신 분들도 진짜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은 지금 시기고요. 부동산에 계속 유지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되게 끊임없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전속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물건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당장 뭐 영업을 그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부동산을 정말 만약에 접는다고 쳐도 그 공백 기간 동안 다시 또 부동산 중개업에 다시 발을 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사실 있는 편이고,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진짜 왜 고난의 40대 같아요. 네, 진짜 20대는 정말 고시 공부밖에 안 했고 30대 중반까지는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또 직업을 한번 이제 가져볼까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직업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애들 낳고 뭐 경력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 생활을 또 어디 중소기업에 취직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 케어나 이게 또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제 주부로서 아기 이제 워킹맘으로 좀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힘들긴 힘들어요. 폐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또 계시니까, 또 옆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부동산 인수인계해서 그렇게 정리하시는 사장님들도 꽤 많으셔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막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연차라서, 정말 손끈을 놓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고, 부동산 경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다들 엄청 지금 이 바닥이 맞냐, 아니면은 진짜 엄청난 대폭락이 시작될 거다,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대폭락이 온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왜냐면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돈만 버는 그런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손님들 상대할 때도 굉장히 쉽지 않고, 임대를 내놓는 임대인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시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집을 구하시는 임차인 세입자 분들도 역시나 좀 더 안전한 거래를 해야 되니까 또 쉽지 않은, 모두 다 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전세 제도 자체가 그냥 아예 없어지고, 갭 투자도 그냥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갭 투자, 전세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게 부동산 시장을, 건강한 시장을 위해서라도 그게 맞지 않나? 라는 극단적인 지금 생각까지 들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지금 영상을 찍을 의욕이 굉장히 많이 지금 안 생기는 게, 진짜 너무 힘드니까. 다른 부동산 대표님들은 어찌하고 계시는지 그냥 서로 위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뭐해요, 또 이렇게 해서 올리면 또 악플 달리고, 뭘 해도 욕먹고 있어요. 지금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욕먹는 직업인 것 같아요. 컨텐츠를 선택해도 이렇게 욕먹는 걸 선택을 했는지 진짜 인생 자체가 약간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렇게 평안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은 종교계 쪽에나 조금 계실 것 같고, 인간이 이렇게 한번 태어나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고행과 고난의 연속,
그래서 하나를 해결하면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고 또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막 들고. 그래서 지금 저는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한 지 9, 10, 11, 이제 3개월 차 늘었는데, 일단은 중학생 3명, 그 다음에 초등학생 4명, 이렇게 데리고 수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예비 중등을 모집을 해서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겨울방학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쭉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모집을 좀 반을 구성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확실히 어떤 거 하나에 이렇게 올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분배하다 보니까 참 뭐 하나에 올인을 해서 그거에 집중적으로 하면 그 노력 대비 수익도 같이 오를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뭐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냥 에너지 분배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일단은 적당하게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부동산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고민해요. 진짜 정리할까, 접어야 되나, 정말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좀 더 안정적인 수입과 좀 안정적인 직업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44인데 지금도 다른 시험이나 그런 거에 다시 도전을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이 정말 정말 많아요. 공부방은 공부방이고,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가 막 학원을 차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전문직으로 해서 직업을 되게 갖고 싶은데, 지금 할 수 있는,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직업이 그나마 이제 그 다음이 행정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행정사랑 공인중개사 이제 두 자격증을 가지고 약간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나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 자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신랑이 주로 수입을, 생계를 책임지고 저는 이제 아이만 키우는, 사실 그런 삶을 크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연히 신랑은 신랑대로 저는 저대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당연히 좀 박혀있는 사람이라, 이제 아이들 어릴 때는 제가 일을 못하니까 그때는 조금 남편 신랑 외벌이로 그렇게 해서 조금 버티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아이들 학교를 가고 좀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저도 당연히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 그래서 더 직업에 대한, 일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외벌이로 이렇게 해서 삶을 살았다면 사실 크게 직업에 대한 고민을 안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또 전업주부로 살아도 또 다른 고민이 있었겠죠. 또 다른 그런 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경제적으로 각자가 경제 활동을 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라, 신랑은 신랑대로 이제 먹고 살 길을 신랑이 이제 하는 거고, 저는 저대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해서 누구 하나가 혹시라도 이제 일을 못하게 되거나 쉬게 되거나 이제 수입이 막 정말 이제 자영업이라서 막 줄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생겨도 생활에는, 아이들 키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둘이 이렇게 같이 벌고 나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언제 갑자기 막 건강이 안 좋아질까봐 그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신랑이
혼자 일을 하고 신랑이 벌어다 준 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신랑이 아프거나 일을 못하거나 갑자기 막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건강을 챙기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한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를 저는 유지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야 아이들도 조금 안정적으로 교육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도 그냥 당연하게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40대에도 그 진로와 적성과 직업적인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 진로와 적성과 이런 직업에 대한 생계 이런 거에 생계는 또 다른 문제죠. 아무튼 이런 진로 고민 이런 거는 20대 때나 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없네요.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직업에 약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참. 오늘 이렇게 찍는 영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